제가 10년 정도 보험 영업을 하면서 과거와 지금 보험 시장이 많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보험 특약이 많으면 좋은 보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면 지금은 상위 보장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우선순위로, 그리고 이후에 생활 환경이나 니즈에 따라서 추가 보장을 덧대는 그런 보험 가입으로 많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나온 각종 특약들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보험 가입 방법을 적용을 해서 개인에게 꼭 맞는 100점짜리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과 설계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험 전문가 굿밸런스 보험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종합보험이나 아니면 암보험이나 이런 보험을 준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을 가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3대 질병보험, 그리고 수술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 특약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3대 질병을 흔히 암, 뇌, 심장질환이라고 이야기하고 수술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화두가 되는 게 바로 기타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설계사가 가성비 있는 특약을 추천을 할 수도 있지만 기타 특약에는 개인의 니즈가 반영된 특약으로 개인에게 꼭 맞는 보험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장기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줄이는 꿀팁을 먼저 설명드리면, 최근에는 건강보장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똑같은 보장에 똑같은 상품인데 A 설계사에게 받은 금액은 약 16만 원대, B 설계사에게 받은 금액은 약 12만 원대, C 설계사에게 받은 금액은 약 10만 6천 원대, 보험료가 약 66% 정도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월 보험료 약 5만 3천 원, 20년간 납입으로 생각해보면 약 1,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액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3개월 내 입원이나 수술, 추가 검사 소견, 5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이력, 5년 이내 중증질환, 우리가 가입하는 일반적인 보험입니다. 그런데 어떤 보험은 5년 이내의 입원 수술을 아예 보지 않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입이 쉬워지겠죠? 대신 그만큼 보험료가 높아질 겁니다. 그럼 반대로 10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거나 중증 질환에 안 걸린 사람들이 가입을 한다면 보험 가입은 좀 더 타이트해진 거죠. 그럼 반대로 그만큼 보험료는 저렴해질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던 보험료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치 할인형 상품을 가입하고 싶은데 6년 전에 용종 재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10년 이내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10년 할인형 가입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표준형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5년부터 10년 사이에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수해주는 예외질환이 있습니다. 심사를 진행해주는 곳부터 예외질환이나 부담보, 할증 심사를 보는 조건도 다르고 예외질환이 가능한 질병도 다르기 때문에 종합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주시면 인수 조건을 확인해서 최대한 건강보장 상품으로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3대 질병보험 암, 뇌, 심장 어떤 특약이 있고 나에게 맞는 종합보험 설계는 어떤 건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진단 자금이 나오는 암 진단비가 있을 텐데, 진단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암보험을 가입할 때 이 둘의 차이점을 잘 따져보시고 나한테 더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암 진단비는 유사암에 해당하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모든 암에 대해서 최초 1위 한도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다궁경부암의 진단을 받고 폐로 전이가 되고 뇌로 전이가 되고 뼈로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암 진단비는 원발 기준 최초 한 번만 지급되기 때문에 설정한 가입 금액을 한 번 지급받고 소멸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이암까지 보장이 가능한 통합암 진단비를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이암까지 보장되는 통합암의 경우 원발이 아니라 도착지 기준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각각 4번의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각 그룹별로 전이까지 보장해주는 통합 전이암 진단비, 일반암 진단비에 비해서 보장이 좋으니까 당연하게 보험료도 높게 책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 수명까지 생존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남자는 약 39%, 걸릴 확률이 낮은 건 아닌데 수치로만 보면 암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만약에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현재
업무나 생활 환경에 위험도가 높다면 전이까지 보장이 되는 통합 전이암 진단비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최초 1회만 지급하는 암 진단비를 든든하게 설정해 주는 걸 좀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장기 상품이라서 보험료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잘 선택을 해주시고, 진단비는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요즘은 화폐 가치를 생각해서 1억까지도 설정을 하니까요, 개인 니즈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암이라는 질병의 가장 큰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암이라는 질병의 치료 기간, 어떤 분들은 소득상실 리스크.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암의 가장 큰 리스크는 암의 진단을 받고 발생할 고가의 비급여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정도는 감당이 되겠지만 재발이 되고 전이가 돼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 이러한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보험을 가입할 때 최근 들어서 추천드리는 부분이,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는 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이 되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을 진단비와 함께 구성해 주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암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거나 항암 약물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시점에 새롭게 나오는 시술이나 수술 기법, 항암 방사선 치료 중에서는 중입자 치료, 양성자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로는 카티나 면역 항암제, 항암 호르몬 등 다양한 비급여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비급여 치료를 받으면 현재 4세대 실손에서는 자부담 상한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에 지금 알려드리는 특약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항암 약물이나 방사선 또는 수술 등 2천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1회만 지급되고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특약별로 10년, 최근에는 보장 만기 시점까지 지급되는 특약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장이 이루어지는 건지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년도에 암으로 수술을 하고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다. 특정 치료비에서 2천만 원, 그리고 항암 약물 치료비에서 3천만 원, 합산 5천만 원이 지급이 되고, 2차 년도에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특정 치료비에서 2천만 원, 그리고 항암 약물 치료비에서 3천만 원, 합산 5천만 원 지급. 그리고 3차 년도에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특정 치료비에서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최대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특정 질병 1개 이렇게 보장이 되는 특약들도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특약을 가입하고 방사선 치료 중에서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5천만 원 지급하는데 보험료가 1,450원이니까 보험료의 부담이 없다면 함께 구성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상품별로 연계 조건이 붙을 수가 있는데요. 연계 조건이 과하게 구성이 된다면 가성비가 떨어지게 되니까 구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비 특약을 구성해서 20년 납 90세 만기로 가입을 하면 만원대 초중반으로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담 없는 비용으로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엔 암보험 진단비, 수술비만 가입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치료비를 함께 가입하는 것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암 진단비가 준비되어 있다면 다음 2대 진단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뇌출혈이나 뇌졸중을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요. 뇌질환 관련 100%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뇌혈관 진단비 항목을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인데요. 최소한 허혈성 진단비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야 협심증이나 만성질환의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허혈성 진단비에서는 부정맥이나 심부전, 이렇게 심장을 감싸고 있는 혈관 진단비까지는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가족력이나 개인 니즈에 따라서 심혈관 진단비를 함께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심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진단비 가격 차이가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대 질환 진단비를 준비하면서 함께 준비했던 특약 중 하나가 2대 질환 수술비인데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을 하지만 수술비는 수술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진단비에 비해서 보험료도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제 청구 경험으로 뇌심혈관 질환은 진단을 받고 반복적으로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진단비와 함께 수술비를 함께 준비를 하시는데, 요즘에는 2대 주요 치료비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 세팅은 뇌혈관 질환 또는 허혈성 심장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이나 혈전용해 치료, 중환자실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 최대 10년간 연 1회 한도로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대 주요 치료비도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까지 보장을 하는 순환계 질환 상품도 나왔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받으면 2천만 원, 혈전용해 치료받으면 2천만 원, 수술은 매회 2천만 원, 에크모 치료 2천만 원, 이렇게 치료별로 각각 보장을 해주는 상품들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품을 가입하고 1년 내에 혈전용해 치료를 하고 수술 그리고 중환자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대 치료비 기본형은 2천만 원이 지급되지만 해당 플랜은 각각 2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보험료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니즈가 크고 가족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진단비와 함께 같이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뇌심혈관 진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보안용으로 가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만한 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보험을 가입하면 실비보험, 진단비 이 정도가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 구성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가성비에 비추어 보면 분명 좋은 구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치료 방법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그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한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